자,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제 4단계 그림을 보면 dare to, need to 하면서 소위 to 부정사가 등장하는데 왜일까요? 왜 하필 to 부정사가 거기 나오냐는 것입니다. 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to 부정사는 행동이 태동한다 라는 의미를 묘사하는 표현법입니다. 즉, 태동 행동이 바로 to 부정사인데요. 이렇게 행동이 태동, 즉 잉태되면 이어서 그 행동은 마치 아기가 탄생하듯 생동하며 탄생하겠죠. 이것은 말하자면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이 생동한다는 것이요. 자, 그리고 나면 그 실행한 행위의 경험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경험 없는 행위는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의 삶에서 실행되는 행위들은 이 태동, 생동, 경험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 소위 투부정사,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로 묘사하는 것이고요. 태동은 투부정사이고 잉 하는 생동은 현재분사, 그리고 경험은 과거분사. 이 투부정사, 현자분사, 과거분사가 우리가 아는 일반 동사와 다른 점은 그냥 단순히 행위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행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 행위의 첫 번째인 소위 to 부정사를 이 성공법칙에 가져와 줌으로써 비로소 이 성공의 법칙이 물질의 계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피라미드 옆 측면이 바닥면을 만나듯 바로 이 지점에서 조동사가 일반 동사와 만나는 것이고 조동사가 일반 동사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3단계 마무리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성공법칙의 단계가 진행해 나갈수록 조동사의 형변화도 점점 더 크고 분명하게 발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갔는데요. 자, 이번 마지막 제4단계에서는 그 변화가 워낙 크게 일어나는 나머지 그게 조동사보다는 오히려 일반 동사다운 모습이 두드러지고 다만 조동사다운 형변화 부분이 아주 살짝만 남아있음이 발견됩니다. 말하자면 조동사와 일반 동사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것인데요. 즉, dare to, need to, be to, have to 에서 보면 dare는 dared, dares로 과거형과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형변화하고 need는 needed, needs로 형변화하며 be는 was와 is로 그리고 have는 had와 has로 말하자면 일반 동사다운 시제와 인칭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소위 부정문을 만들 때, 즉 not을 사용할 때만 일반 동사와 다른 모습을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보여줍니다. dare to는 dare not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고 need to 역시 need not으로 변화하는데 이게 소위 조동사다운 형변화이죠. 하지만 또 일반 동사다운 형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dare not 말고 don't dare to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need not 말고 don't need to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위 부정문 표현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해온 맥락에 따라 그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본다면, 우선 부정문을 모델 조동사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즉 need not, dare not 같은 경우는 이 필요성, need 자체가 완전히 물질적으로 소멸하는 뉘앙스를 아주 쉽게 잘 풍깁니다. 모델 조동사라는 게 마음과 의식의 행동이니만큼 물질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need not, dare not 이렇게 말하면 필요성이나 과감성은 아예 없는 줄 알아 라는 뉘앙스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don't need to, don't dare to 형태로, 즉 일반 동사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엔 물질적으로 완전 소멸까지는 없고 뭔가 다른 필요성이나 또 다른 과감성의 가능성이 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쉽게 풍깁니다. 말하자면 need not, dare not 에서와 같은 필요성, 과감성 자체의 완전 소멸은 없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 내용은 제 3단계 마무리 시간에 한번 정리했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1단계 조동사의 경우엔 형변화가 전혀 없죠. 그리고 2단계 조동사의 경우엔 과거형만 형변화하고 3단계의 경우엔 과거형에다가 3인칭 단수 현재형, 즉 시제 부분까지 형변화하며, 즉 조동사지만 상당 부분 일반 동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4단계까지 오게 되면 시제 부분에다가 부정문 형태조차도, 그러니까 부정문 형태조차도 상당 부분 일반 동사처럼 사용되니까 말하자면 조동사 흔적이 살짝 남아있는 일반 동사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어 조동사 체계는 일반 동사의 체계로까지 이어져 나갑니다. 일반 동사의 체계가 이를 어떻게 이어받으며 나아갈지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독자께서는 표현나무의 영어 고파 제2권을 보시면 영어 동사의 원리와 체계가 나무의 생장점에 빗대서 아주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체의 결론 요약 부분만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이 동영상 스크린에 보시듯이 영어에는 3개의 기본 행동, 즉 be, have, do가 있고 2번 이 기본 행동들이 행위를 실행하면서 소위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즉 태동하고 생동하며 경험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실행하는데, 네, 3번 이 3개의 기본 행동들이 3개의 실행 행동들을 만나서 3 곱하기 3은 9, 즉 9가지의 행위 유형, 즉 9가지의 동사 문법을 만들고 이들 9가지에다가 원래의 3가지 기본 행동들을 마저 더하면 9 더하기 3은 12, 즉 총 12갈래의 행위 유형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문법의 원리와 동사문법 체계의 전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앞에서 논의되었던 그 12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도 나오죠. 이렇게 자연과 섭리의 이치가 맞아 들어가기에 인간의 이성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가령 과학적 연구들 또한 실효적인 물질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인간은 이치와 사리에 맞는 삶을 영위하려는 본성을 가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섭리가 세상과 우주를 창조할 때 사용한 법칙이라고 하며, 또한 인간 역시 이 법칙을 사용하여 원하는 창조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법칙을 통해 인간은 세상과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지시하고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연과 섭리의 뜻, 그 창조의 진정한 목적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